만약 아무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상표 출원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 두바이 쫀득 쿠키만 상표 출원하면 그거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새 두바이 쫀득 쿠키, 그러니까 두쫑쿠 난리였죠. 예, 두바이 초콜릿에 이어서 새로운 열풍이 불었고 뭐 얼마나 난리였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최근 지인들이 저한테 저거 남이 만드는 레시피 따라 만들어서 팔아도 돼? 뭐 레시피 특허 출원해도 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뭐 나 저거 상표 출원해도 돼?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상표 출원을 했다거나. 빠르게 시작합니다. 만약 아무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상표 출원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 두바이 쫀득 쿠키만 상표 출원하면 그거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디저트의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휘낭시에 티라미수 같은 어떤 디저트의 이름을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고 그것만 출원하면서 그 상표의 지정 상품을 디저트류로 정하면 그게 등록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 의미는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줘서 독점시키면 안 되는 단어가 되어버렸거든요. 자, 두바이 쫀득 쿠키 역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처럼 다른 것과 결합하면 모를까? 그것만 갖고는 등록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쫑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서 키프리스를 찾아봤는데 재밌는 걸 찾았네요. 뭐냐면 서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2025년 12월 12일에 두바이 쫀득 볼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셨네요. 그런데 요새 검색해보니 두바이 쫀득 쿠키 대신 두바이 쫀득 볼이라는 표현도 쓰고 상품도 있더라고요. 예, 최종적인 판단은 심사관님이 하시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등록이 될까요? 여러분, 상표는 누가 안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심사관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두쫑쿠 레시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두쫑쿠를 최초로 만드신 분의 방송이 나간 걸 봤습니다. 사실 여부는 불문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그 레시피를 최초로 만들었던 것만큼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 영상들에서 레시피 특허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럼베미 영상이나 흑백 요리사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허권의 특징이 뭐예요? 발명을 일정 기간 전부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러니까 런베미에서는 본인들만의 베이글 만드는 방법을 특허 출원해서 공개했고 그 대가로 특허권을 취득한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최근에 두쫑쿠가 너무 유명하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키프리스에서 두바이 쫀득이라고만 검색해봤는데 아직 딱히 누군가가 레시피를 특허 출원해 놓은 곳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두쫑쿠를 만드는 공개 레시피가 있긴 있는 것 같고 안성재 셰프님도 만드는 과정을 다 공개하셨던 것만큼 이거를 비밀이라고 할 수도 이젠 없겠네요. 그 얘기는 결국 누가 앞으로 두쫑쿠 만드는 걸 따라 만들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비밀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특허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모든 두쫑쿠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음식도 가게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두쫑쿠 역시 대한민국에서 파는 모든 가게에서 맛이 같을 리가 없고 제가 알기론 두쫑쿠 맛집도 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집 앞에 A라는 가게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두쫑쿠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그 옆에 B라는 가게에서 그 레시피를 취득해서 따라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게 과연 A에 대한 권리의 침해일까요? A가 특허권을 취득한 상황이거나 영업비밀로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시피를 따르지 않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A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심지어 B가 A를 따라한 게 문제가 된다고 해도 A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B 가게에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잡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 너도 나도 두쫑쿠 신나게 만들어 팔아도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쫑쿠 만드는 과정 봤는데 일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만드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라 가격이 제법 높은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일부 유행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 좀 롱런해서
디저트의 한 축을 당당하게 자리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전 이미 먹어보긴 했는데 나중에 유행 좀 빠지면은 그땐 조금 더 편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 날개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